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3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0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98% 상승하면서 양증시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7천억 가까이 6,7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1,100억, 그 다음에 1,200억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서 두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삼성전자 위주로 반도체 종목 위주로 좀 상승이 강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종고점을 쉽게 또 넘어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 코스피도 자연스럽게 상승을 진행을 했고요. 거의 이제 쌍봉 형태에서 조금 더 넘어갔기 때문에 2600선까지도 증시가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월 봉선까지 넘어가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1선 지지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증시가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전체적인 추세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코스피가 좀 더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 위주로의 그런 종목들이 좀 이제 하락세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800선, 800 중방선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증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320원으로 8원 정도 하락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쌍봉 찍고 환율이 조금 더 떨어졌고요. 이제 1320원 아래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1320원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환율이 여기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이렇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이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금리에 대한 인상이 멈추면서 거기에 대해서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견고하게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에 대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6,700억, 전날은 9,10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지금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지금 빠르게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반기 리밸런싱, MSCI 리밸런싱이 5월 31일 내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반도체 종목, 그죠? 삼성전자 위주로도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런 이슈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일단은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연일 매수하는 세력은 없었습니다. 그 매수세가 크게 없는 대신에 가끔 이렇게 양매수를 진행을 해주면서 올려주긴 하지만 크게 지금은 연속적으로 붙어주는 세력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은 US, 그죠? 미국 증시는 크게 다우는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US 테크 100이죠. 지금 나스닥이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위주로의 그런 테크니컬한 기술주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스닥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유로톡스, 그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0.4%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은 상승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상당히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3.7%대로 좀 떨어지면서 단기간의 급등세는 조금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이 평소 유지하는 그런 구간 위치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채금리가 이제 고점을 다시 낮춰가면서 조금 더 하락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국채에 대한 반응이 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증시 보았고요. 디폴트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에서 반도체와 같은 그런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마무리,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이 될 것 같고 증시 전체는 좀 완연하게 계속 반등하는 추세로 연말까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60원 상승해서 16,06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0.38%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상승세 대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크게 상승하지 못했고요.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 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16,060원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거래량 자체도 이제 297만 주로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이 200만 주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 23일부터 크게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죽은 채로 지금 계속해서 이 주가를 횡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분명히 움직일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별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봉이 좀 나오긴 했지만 21선 위에서 좀 자리를 잡긴 했지만 크게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21선이 완곡하게 들리면서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조금 더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좀 더 힘차게 올라가는 것을 기다려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제 저점을 잡아가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어느 정도 멈추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 안에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며칠 더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제 17,400원을 한번 터치하러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락이라기보다는 조금 상승 쪽으로 힘을 주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수급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투자자 22만 주를 매수하면서 오늘도 매수를 했고요. 6일 이상, 그죠? 7일 정도를 매수하면서 오늘도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8만 주 정도를 매도했는데요. 금융 투자가 32,000주, 보험이 29,000주, 투신이 32,000주, 골고루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가 83,000주를 매도하면서 또 한 3일 정도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 연기금 투자자가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 6.5%까지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지분을 늘렸던 것에 대비해서 지금 최근에는 좀 매도로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자 말고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지금 5월 19일부터 매수를 진행해주면서 또 이제 공매도 잔고를 상환시키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공매도 잔고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잔고는 또 똑같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248만 주에서 1216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줄었고요. 32만 주 감소하면서 지금 연일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1360만 주 때부터 지금 감소를 시작했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율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또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제 일별 공매도 거래량도 오늘 14만 주로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매도 거래량도 줄었고 공매도 이 일별 거래량 대비해서 비중 또한 줄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평균 가격이 16,050원, 오늘 종가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공매도를 진행했는데요. 공매도 비율은 4.86%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16,000원 수준, 15,700원, 800원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공매도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는 이제 늘려갔다가 또 올라갈 때는 수량을 줄여가면서 계속 이 공매도 거래가 이 15,000원, 16,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이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그런 공매도 움직임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마지막에 또 매수 매도를 집중시키면서 거래 상위에 위치를 했지만 장 후반까지는 신한증권이 또 이렇게 매수 매도 상위에 위치를 하면서 또 한 번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매수 매도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전날 마찬가지도 모간서울이 또 14만 주를 매수하였고 JP모간이 8만 9천 주를 매수하면서 또 매수 상위 두 투자자가 모간서울과 JP모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 특히 JP모간, 모간서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22만 주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거의 7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12%까지 11.8%에서 11.1%까지 또 이렇게 0.3% 수준의 물량을 계속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을 계속 또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는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같이 늘어나는 분위기, 그죠? 계속해서 공매도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MSCI 리밸런싱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조금 더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MSCI 물량 확보를 위해서 이 공매도를 미리 늘려놓았다고 한다면 내일은 이제 상환을 시키면서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있을 월 초에 그런 KRX 300에 대한 비중 조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물량 확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7일 연속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수가 아닌 꾸준히 가격대를 유지를 시키면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때가 된다면 또 한번 주가를 또 올리면서 매수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전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또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를 어떤 식으로 또 움직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조금 한번 꺾어주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큰 소식은 없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제 원자로의 그런 핵융합 발전 이 가압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가가 그렇게 크게 많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대형 원자로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의 핵 가압기라든지 아니면 SMR의 그런 주기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분야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자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이 커질수록 그 다음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생산 역량을 확보할수록 그런 매출액에 대한 증대와 이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걸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한수원이 또 이렇게 SMR 활용을 해서 에너지 선도 도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부산연구원과 공동 연구 MOU를 체결을 했고요. 각종 과제 기획과 수행 등을 이제 협력을 하기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수원에 대한 그런 SMR 의지가 확실히 보이고 있고요. 국내 그 SMR 단지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에너지 분산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죠? 분산 에너지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는 지역별로 전기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 살면 전기료를 더 낸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제 분산 에너지법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ESS라든지 그런 송전망이 생각보다 많이 보급화되지 않음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급하게 늘리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출력 제어라든지 그런 에너지에 대한 조절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급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서울과 같은 이 부산 에너지법의 의도대로라면 서울을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이 서울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앞으로 전기 에너지 수요가 높아질수록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요. 그 일부분을 분명히 SMR과 같은 그런 소형 모듈 원전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수요는 높아지는데 이 전기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전기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반면에 이제 안정적으로 좀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전기료를 좀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은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핵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검토가 되고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제 우리나라의 SMR이라든지 대형 원전에 또 이제 기자재를 추가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뭐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뭐 영국 원전, 뭐 사우디 원전 이런 동유럽, 그 다음에 동아시아, 네, 그런 중동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이 원전 시장에 많이 힘을 쏟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민간 원전 시장에 힘을 쏟는다라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180조 원의 그 규모로 육성을 시킬 만큼 이 원전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 한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렇게 5파전으로 이 원전 시장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SMR 시장이라고 한다면 영국, 그다음에 캐나다, 일본 이렇게 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원전 시장에 대해서 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좀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웨스팅하우스라든지 그런 것들과 소송을 끝내고 좀 이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중국 쪽에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성기 때 이 원자로를 납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이제 외면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제 미국 쪽에서는 우리를 밀어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협력을 진행을 할 거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루마니아 SMR에 대한 협력 관계, 그렇죠. 한미일 UAE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원전 시장, SMR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탈석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그런 석유라든지 석탄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처럼 좀 안정적인 일정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에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원전 에너지는 완전히 배척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 시장이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분명히 이 최근에 증시 흐름이 반등되면서 좀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힘차게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좀 이제 약세를 띠고 있지만 분명히 또 이제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N자로 좀 치고 나가주면서 이 얇은 음운구름을 좀 치고 나간다면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주변 수주 상황이라든지 주변 에너지 환경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또 시장에서 소식이 나오면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